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이 오른다. 그런데 정말 서울 전체가 다 같이 오르고 있는 걸까요? 이번 데이터를 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서울이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느 서울이 오르고 있는가? 오늘 함께 데이터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큰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서울은 바닥을 찍은 뒤 다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5개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전국이 함께 오르는 상승장이 아닙니다. 서울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서울일까요?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입니다. 서울이 움직이는 건 맞는데 서울 전체가 정말 같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서울이 먼저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힘이 동시에 서울 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동성입니다. 시장에 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더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안전자산 선호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셋째, 서울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입니다. 시장은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봅니다. 서울은 앞으로도 부족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넷째, 지방시장의 부담입니다. 미분양, 수요 둔화, 경기 약세. 상대적으로 약한 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오기 쉽습니다. 결국 이런 힘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자금과 관심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서울로 돈이 몰린다는 건 맞는데 서울 전체가 정말 똑같이 오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2024년 7월 바닥을 찍은 이후 강남 11개 구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강한 상승세가 확인됩니다. 송파구는 35.9%, 강동구는 31.3%, 강남구도 29.4% 올랐습니다. 즉, 서울 상승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강남권 강세는 실제 데이터로도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울 상승은 강남 이야기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기준으로 이번에는 강북 14개 구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강북 14개 구를 보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서울 상승이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성동구는 36%로 오히려 가장 높습니다. 광진구도 31.1% 올랐습니다. 마포는 28.2%, 용산도 24.2% 상승했습니다. 즉, 강북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일부 지역은 강남 못지않은 강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뀝니다. 서울 상승은 강남 대 강북의 단순한 구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전체를 한번 같이 놓고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상위 상승 지역들은 과연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서울 전체를 한번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상위 상승 지역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결과가 꽤 흥미롭습니다. 1위는 성동구 36%, 2위는 송파구, 3위는 강동구, 4위는 광진구입니다. 마포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즉, 상위 상승 지역 안에 강북 지역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건 분명합니다. 서울 상승이 단순한 강남 독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남이냐 강북이냐보다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도 위에 올려보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상위 상승 지역들은 과연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숫자로 보면 조금 복잡해 보였는데 지도에 올려놓으니 훨씬 단순해집니다. 서울 상승은 생각보다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어진 축 위에 상위 상승 지역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 시장 자금이 특정 입지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서울시장은 서울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시장이라기보다 입지에 따라 갈라지는 시장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서울이 오르는가? 를 물었다면 이제는 서울 어디가 오르는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데이터가 보여준 건 꽤 분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서울을 하나의 시장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상승은 서울 전체가 함께 움직인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입지를 중심으로 한 선택적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강벨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서울이 오르는가? 를 물었다면 이제는 어느 서울이 오르는가? 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질문은 여기서 한 번 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오르는가? 대형 아파트가 더 강한지, 전세가 매매를 따라가고 있는지, 같은 지역 안에서도 또 다른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울시장은 이미 훨씬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이 오른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시장을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고 믿고 볼 수 있는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